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소음과 부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분주함으로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첫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 당신의 습관, 당신의 부, 그리고 당신의 미래 전체를 프로그래밍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손에 쥡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와 비교의식, 심지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을 머릿속에 쏟아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삶이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좋은 기회는 늘 스쳐 지나가는지, 왜 성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불멸의 유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진리의 씨앗을 잠재의식 깊은 곳에 심고 자신의 몸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반드시 들려주어야 할 14가지 강력한 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상투적인 문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설계하고 당신의 규율에 불을 붙이며 당신이 본래 타고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당신을 변화시킬 정신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소리 내어 따라하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들로 아침을 시작하는 순간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소음으로 당신을 방해하기 전 당신은 당신 미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첫 생각들은 결코 무해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온 우주에 방송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혼돈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운하게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마음에 한계라는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고 아무런 방비가 없는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 연약한 시간의 창에 당신이 무엇이든 뿌리내리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날 하루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두려움, 질투, 가십으로 가득 찬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청사진을 다른 누군가의 의제에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긍정 확언으로 집중된 자기 대화로 그리고 강인함을 선포하는 말들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현실을 규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당신의 현실을 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을 통달하는 기술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전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이 선언했던 바를 정확히 확인시켜줍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는다. 그저 복종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강렬하게 반복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정체성으로 깊이 새겨 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피곤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모든 행동을 그에 맞춰 조율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나는 절제력이 있다. 나는 불을 쌓아가고 있다. 나는 풍요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 결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믿음은 당신의 화폐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기회라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자원이라도 거대한 부로 증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장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혹은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고요한 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아침을 성스러운 땅처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첫 번째 전투, 즉 자신의 생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기세가 다른 모든 일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그 거울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비춥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을 품고 그 앞에 서면 거울은 당신의 두려움을 확대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선다면 거울은 당신의 힘을 투영할 것이고 우주는 그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것을 끕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행동의 법칙으로 날카롭게 벼려진 모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상사나 정부나 혹은 경제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잠에서 깰 때 속삭이는 그 목소리, 당신의 노력에 대해 논평하는 그 목소리, 당신을 응원하거나 혹은 당신을 좌절시키는 바로 그 목소리가 당신 운명의 진정한 지휘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통제되지 않은 내면의 대화에 의해 패배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아군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무자비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자기 암시라고 불렀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그것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실패를 조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나는 절제력이 있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집중해서 실행한다, 나는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낸다 와 같은 문장으로 명령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말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행동과 에너지 그리고 인식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집중력을 결정하고 당신의 집중력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슬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반복하도록 허락하는 바로 그 말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를 수없이 리허설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훈련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입니다. 뇌는 스스로 그 명령에 부합하도록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너무 어려. 너무 늦었어. 너무 위험해. 그 말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당신 뇌의 특정 경로가 강화됩니다.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을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모호한 언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실패할 허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나는 해낸다로 바꾸십시오. 자기 연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이 시련은 나를 성장시킬 기회다로 바꾸십시오. 망설임을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언어 차원에서의 자기 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어를 통달할 때 당신은 정체성을 통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결국 믿게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몽상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에 찬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절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아이디어를 부와 자유, 그리고 유산으로 바꿉니다. 소망과 승리 사이의 간극은 재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혹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불꽃과 같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규율, 즉 절제력은 활활 타는 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편리할 때만 행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히 불편할 때 행동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을 받을 때만 물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에서든 매일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낼까요? 규율을 가지고 반복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쌓입니다. 꾸준히 행해지는 아주 작은 발걸음조차도 너무나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서 장애물들이 그 힘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나폴레옹 힐은 행동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시험대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긍정 확언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이 움직이고 당신의 손이 무언가를 만들고 당신의 스케줄이 당신의 비전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몽상가와 실행가를 구분하는 증거입니다. 절제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간과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무엇을 할지 결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선택은 단 한 번 내려졌고 이제 행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유부단함으로부터의 자유, 미루는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감정의 기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감정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감정은 나중에 해라고 말합니다. 원칙은 지금 당장 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오늘은 건너뛰어라고 말합니다.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해라고 말합니다. 감정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삶이 더 쉬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호가 아닌 정지 표지판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전진해야 할 때 후퇴하고 싸워야 할 때 얼어붙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꿈은 망설임이라는 무덤 속에서 썩어갑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두려움에 복종하지 않는 한 두려움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맞서는 순간 그것은 움츠러듭니다. 당신이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소멸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부와 성공, 그리고 풍요를 열어줄 바로 그 영역으로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인했던 남성과 여성들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그것을 후퇴의 변명이 아닌 행동의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약하다면 두려움은 그것을 짓밟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열망이 강하다면 두려움은 그것을 강철로 벼려내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회 바로 앞에서 항상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안전한 영역에서만 놀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래, 나는 두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당신의 마음을 재설계합니다. 성공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첫 번째 법칙은 명확함입니다. 명확함이 없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집중력은 분산되며 행동은 낭비됩니다. 하지만 명확함이 있다면 평범한 노력조차 비범해집니다. 모든 발걸음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나 기회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표류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계획도, 목표도, 규율도 없이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집중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메일, 알림, 가십, 온갖 방해 요소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지쳐있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바빴지만 비생산적입니다. 왜일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함은 그 해독제입니다. 명확함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소음이 됩니다. 당신의 비전이 흐릿할 때 방해 요소들은 증식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날카로울 때 방해 요소들은 힘을 잃습니다.
돋보기가 평범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명확한 목표에 고정된 명확한 마음은 힘을 창조합니다. 흩어진 마음은 좌절만을 낳을 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비전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10개도, 20개도 아닙니다. 단 3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실행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초점의 전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위한 기초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를 가능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풍요의 씨앗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도록 당신의 뇌를 재설계합니다. 당신이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실을 필터링합니다. 당신이 문제에 골몰하면 당신의 뇌는 더 많은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당신이 감사에 집중하면 당신의 뇌는 성장할 더 많은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누구도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 주변에 있도록 허락하는 목소리들은 당신의 믿음을 쌓아 올리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비전을 날카롭게 하거나 혹은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을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당신을 평범함 속에 정박시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심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당신 자신도 불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대담한 말을 하고 더 큰 규율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여 당신의 잠재력을 함께 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회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그리고 당신 주변 세상에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 믿음과 습관, 그리고 현실로 자라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규율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를 지킵니다. 그들은 가십이나 부정적인 말, 불평의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합니다. 그들이 망상에 빠져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반복과 감정에 복종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휘에서 약한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노력해볼게,를 나는 해낸다로, 희망의,를 나는 기대한다로, 할 수 없어,를 나는 배우고 있다로 바꾸십시오. 말의 작은 변화가 정체성의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각화의 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현실이 따라잡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된 것과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마음에게 당신이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의 무게를 오늘까지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도 내지 않고 살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기대하는 것은 당신의 현실로 초대됩니다. 실패를 기대하면 당신의 마음은 실패를 준비하고 당신의 행동은 그에 맞춰질 것입니다. 성공을 기대하면 당신의 마음은 승리를 준비하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그 방향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며 문제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기대하십시오. 결핍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을 기대하십시오. 좌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재기를 기대하십시오. 위대함은 결코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규율, 절제력은 반석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규율은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동기부여는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규율은 필수입니다. 당신은 강력하게 행동하기 위해 강력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영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 자체가 감정을 창조하고 규율 자체가 동기부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재설계하고 당신의 규율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의 삶의 풍요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14개의 강력한 정신적 명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적용 없는 지식은 낭비될 뿐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 운명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명령하고 지배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집중한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막을 수 없다. 나의 삶은 나의 규율의 힘과 나의 비전의 명확함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과 당신이 선언하는 말과 당신이 취하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범한 아침이 당신의 위대함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아침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